엑스퍼트 역전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튀는 종목이 있고 과연 이 종목들은 왜 움직이는지 나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그리고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5개의 종목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들어보실 만한 종목들이에요. 첫 번째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입니다. 캠시스 확인되고 있는데요. 캠시스에 대한 의견 어떠실지 궁금해요. 일단 이 종목 테슬라가 간밤에 급등을 하면서 그에 따라 국내 관련 수혜 기업들이 속속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또 캠시스는 개별 재료도 있죠. 자회사 세보 모빌리티가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1,400억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중동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두 가지 재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넷마블 한번 볼 텐데요. 게임주는 사실 올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작을 발표해도 흥행을 못했다거나 흥행을 해도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넷마블이 이틀째 주가가 좋습니다. 특히나 시장의 기대가 거의 없었죠.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흥행을 성공하면서 3, 4분기 실적을 이끌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셀바이오도 한번 볼까요?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은데 당뇨 비만에 이어서 어제도 저희가 바이오 섹터 한번 봤는데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암 치료제 임상에서 효과를 봤다라는 소식인데 잠시 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고요. 오늘 28%까지 올랐다 윗골을 좀 많이 달았어요.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자, 그리고 네이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기대감에 출시 전 그리고 출시한 날 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오히려 이후에 주가가 흔들림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반등을 좀 시원하게 해주고 있어요. 현재 주가 4% 넘는 오늘의 고점 부근이거든요. 과연 무엇 때문에 오르는 건지 믿을만한 상황인 건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알테오젠인데요. 5개 종목 가운데 제약바이오가 2종목에 들어가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바이오 기업 가운데 알테오젠, 수조 대 마일스톤 가능성의 주가도 급등하는데 이 기존의 정맥 주사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꿔주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술 덕분에 마일스톤 기대감까지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9%, 20% 가까운 급등 시현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도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볼까요? 캠시스에 대한 의견인데 현 구간에서 이 종목 매수해도 되는 건지 두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팻말을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빨강색 매수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의 의견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지금 캠시스가 시장 안에서 뜨거운 건 사실이고 이 종목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새벽에 이제 테슬라 모터스가 급등을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자율주행 쪽에 자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캠시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 이 세보 모빌리티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캠시스 같은 경우 우리가 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전일 대비 거래 대금이 5,00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당장에는 윗꼬리가 달리고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추세적인 우상향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과 관련되어 있는 캠시스라는 기업 자체의 본업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에서도 연말까지 레벨 3에 관련되어 있는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는 레벨 단계가 올라갈수록 카메라 모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캠시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분들께서 좀 눈여겨서 보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정말 $400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목표 주가로 제시가 된 거잖아요. 기존에 $250억 달러에서 $400까지 상승폭이 좀 큰데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라기보다는 슈퍼컴퓨터에 대한 영향 같아요. 네. 어떤 자율주행에 대한 솔루션 이런 부분에서 기술력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캠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 자회사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뭐 캠시스도 그렇고 그전 뭐 다른 비슷한 뭐 옵트론텍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폰 쪽에서의 치중됐던 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성장은 그 몇 년 전부터 지금은 약간 제한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에 대한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어떤 이제 스마트폰 뭐 신제품 아이폰도 그렇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잘 안 가는 부분에 비해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 카메라 모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더욱더 잘 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자율주행 쪽에서의 이 카메라 모듈을 하는 기업도 그렇지만은 뭐 삼성전기나 다른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이 테슬라에 납품하는 이 밸류 체인에 속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더욱더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 변동성이 캠시스가 크게 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우선 랠리가 계속되면 좋은 상황이지만 이 변동성이 점차 줄어들었을 때도 저는 이제 캠시스에 대한 매수 관점을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작년에 흑자 전환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갖는다고 하면 이 캠시스 한번 매수할 만한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이 변동성이 줄어들어도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전략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캠시스 핫하디 핫한 자율주행 쪽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역시 뜨겁습니다. 바로 넷마블인데요. 의외의 흥행 연속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과연 이 구간에서 두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매수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재규 본부장님 의견부터 챙겨볼 텐데 이번에 세븐나이츠 키우기 이게 흥행을 한 건데 의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보세요? 네, 세븐나이츠라는 컨텐츠가 원래 넷마블 쪽에 있었던 컨텐츠인데 이제 IP를 이용해서 만든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죠. 애플의 앱스토어라든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매출 상위권에 들어가면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올해 계속해서 런칭을 하고 있는 신작에 대한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4분기 때에도 신작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4분기 때 출시되는 게임들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굉장히 큰 게임이죠. 게다가 이제 중국 쪽에서의 매출도 계속해서 정상화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넷마블 같은 경우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넷마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월봉이나 주봉으로 따져봤을 때 2020년도에 고점이 나왔었는데 당시 가격대가 20만 원대였습니다. 현재 5만 원대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넷마블뿐만 아니라 게임주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질문 주신 종목 자체가 넷마블이기 때문에 넷마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지만 넷마블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지만 게임 업종 전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게임주도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 보시는 거세요? 성장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주가에? 어쨌든 주가 자체는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식의 측면과 이제 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이 어쨌든 매출이 굉장히 안 좋았던 상태에서 저점을 찍고서 턴어라운드를 하게 된다면 주가 자체는 좀 선반영이 되면서 따라 올라가는, 먼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넷마블이라든지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거의 V자 반등 비슷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면 이제 게임주에 대한 메리트들도 한 번씩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넷마블에 대한 매수 의견을 주셨고 이어서 이성홍 차장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이게 신작이 연이어서 잘 되다 보니까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스달 연대기? 이게 또 드라마로도 방영이 되니까 뭐 계속 기대감 이어가 보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게임주들은 신작에 대한 흥행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신작이 공개되는 부분이 차질이 없는 상황도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넷마블에 말씀하셨던 이제 4분기 또 3, 4분기 때 출시되는 신작이 많다는 점. 뭐 신작이 흥행이 되면 물론 오늘처럼 주가도 올라가겠지만은 신작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넷마블의 라인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작이 좀 계속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흥행에 대한 것보다도 신작에 대한 라인업이 그전과는 다르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넷마블을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동안에 너무 이제 뭐 신작도 그렇고 이 원시 소프트나 하이브 이 자산 가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넷마블이 이제 뭐 덕을 못 봤거든요. 주가 측면에서.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늘 지금 14% 이상 급등하고 있지만 전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을 본다고 하면은 원래 올해 4월 달에는 주가가 73,000원대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기에 부담이 없는 구간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2분기 때 적자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면 3분기 때 흑자에 대한 얘기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자에서 분기당 흑자로 전환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주가에 대한 가속화는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실적이라는 키워드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 3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까지 더해진다. 매수 의견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박셀바이오 준비되어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28%까지 올랐어요. 윗골을 많이 달았죠. 현재 3% 오름권역인데 매수 의견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두 분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역시 5의 의견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의 의견부터 좀 챙겨볼까요? 이게 제약바이오는 임상 과정이 워낙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늘만의 재료가 되는 건 아닐지라는 의문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움직일 때 사람들이 겁을 좀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임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임상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되는 경우는 주가의 상승 정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죠. 오늘 제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린 이유가 현재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자금이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하게 움직였었던 테마주들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자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큰 자금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그 파악했을 때 지금 반도체 쪽이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에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항암 면역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하락을 했었고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두터워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물을 소화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기간을 한 1주 정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이후에도 주가가 뚜렷하게 밑으로 밀림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는 아니죠. 제약바이오주들이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재무 상태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뭐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윗꼬리가 많이 달려서 궁금하신 분이 있었을 텐데 이게 매물대가 많아서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며 다시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그런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께도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이성웅 차장의 의견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질주 이어지고 있는데 안전한 겁니까?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안전하다고는 할 수는 없죠. 네. 지금 제약바이오 이제 임상 쪽에서의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나왔을 때 그걸 트레이딩 관점으로 활용하기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또 다른 매매 방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돼 있는데, 특히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임상에 대한 얘기가 원래 이제 8월 말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과 발표가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8월 말에 나왔을 때도 상한가 갔다가 그때 이제 종고점을 좀 뚫지 않고 주가가 한 7, 8일 정도 누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오늘 좀 발표가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좀 이 상승 부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도 이제 또 새로운 고민이 생기시는 거고, 맞아요. 이제 근데 신규 진입을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8월 초였죠. 또 유상증자도 한번 발표해서 거의 급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또 8월 말에 임상에 대한 얘기 나와서 상한가 오늘 또 이제 변동성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오늘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서 조정받지 않았다면은 저는 이제 매수를 하는 부분보다는 X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이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 불식시키면서 투자 심리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5에 대한 부분에 팻말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셀바이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두 분 다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의 의미가 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이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 4%가량 오름권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두 분의 의견 팻말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역시나 매수인데 오늘 두 분 좀 앞전에 만나고 오셨어요? 두 분의 의견이 계속 오로 일치되는데 그만큼 또 안에 내용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이버가 이 하이퍼클로바 X 기대감이 많이 죽었잖아요. 실제로 열어보니까 별거 없더라. 오류가 너무 많더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상승 어떻게 의미 부여해야 돼요? 네, 이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를 발표한 직후에 이제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그건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뭐 예정되어 있었던 일정이 나오면 뭐 재료의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락을 했었던 네이버 같은 경우도 바로 저점을 잡고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나 사용자 입장에서 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가 좀 이상하다라고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지금 삼성이 반도체 부분에서 이 네이버에서 만든 뉴로 클라우드 for 하이퍼클로버를 사용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는 이 네이버에서 만들어 놓은 AI에 대해서 괜찮은 점수를 줬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AI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테마성이 강한 AI 기업들,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적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앞으로 주가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려는 뭐 어떤 기업이나 갖는 우려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앞으로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네, 그렇죠. 네이버 말고는 사실 AI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카카오는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에 비해서 계열사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선택과 집중도의 면에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가 좀 더 집중적으로 AI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AI 쪽 시장에 대한 장악 속도도 네이버가 좀 더 빠를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조금 더 필요한 카카오보다는 AI 쪽으로 좀 완벽하게 밀고 나가는 네이버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 대장주는 네이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이었고요. 이성웅 차장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외국인의 러브콜, 양시장 합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네이버더라고요. 기관도 여기에 좀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들의 매수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겁니까? 그렇죠. 근데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주가가 이 하이퍼클로버 X가 나온 다음에 떨어졌던 게 성능에 대한 그런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성능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네이버의 AI인가 하이버 클로버 X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 이게 어떤 성능을 떠나서 네이버가 이걸 활용한 이 B2B 사업 쪽에서의 실적을 잡아내는 그런 부분에 이제 시작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성능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뭐 AI 시장 같은 경우가 초반부터 뭐 대단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나왔을 때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좋아지는 과정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네이버가 이걸 활용하면서 이 말씀드렸던 뭐 B2B 클라우드 상품이나 또 이제 기업 생산형 비즈니스 플랫폼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작 단계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뭐 커머스, 뭐 광고
또 이제 뭐 자회사 뭐 웹툰이나 이런 쪽에서의 실적보다도 새로운 이 신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시화되는 그런 좀 시작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네이버에 대한 부분을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오늘 뭐 거래량에 대한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큰 이 네이버의 청사진에 대해서 점수를 주면서 매수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네이버에 대한 주가 흐름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본업도 솔직히 지금 너무 이제 그 전에 기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좀 괜찮은 걸로 판단되고 있어요. 여기에 이 하이브클로버 X에 의한 이 AI 산업 쪽은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이 되고 네.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부담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까지 점검해봤고요. 5번째 마지막 종목 한번 열어볼게요. 궁금하실 알테오젠입니다. 지금 25%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많이 밀려나면서 6만 원도 깨진 구간이거든요. 현 구간에서의 두 분 의견 궁금한데 팻말로 알아볼게요.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오늘 또다시 오해 의견으로 공통 합의를 좀 보신 느낌이 드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일단 미국의 머크가 알테오젠을 꼭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이 풀어주실까요?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떤 명분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냐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미국의 머크사가 항암제 키트루다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이제 판매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형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약을 투여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정맥 주사 제형도 있고 피하 주사 제형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인데 이 머크사가 앞으로 이제 판매하게 될 이 카트루다인가요? 제가 이거 명칭은 정확하게 네. 모르겠는데 이것을 이제 피하 주사 제형으로 판매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 알테오젠이 마일스톤을 수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제형의 변화라는 것이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사를 맞는 것이 있고 주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데일밴드를 붙인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데일밴드를 통해서 똑같은 약물 투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주사를 맞는 분들보다는 데일밴드를 붙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형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머크사에 대해서 머크사가 이제 알테오젠의 이런 제형 변화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머크사에서 이제 이 판매를 하게 된다면 항암제에 관련돼서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마일스톤이 수조 원대로 들어올지는 봐야겠지만 지금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박셀바이오와 마찬가지로 현재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자금이 꽤나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제약바이오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 나왔었던 고점대를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자, 이성홍 차장의 의견도 한번 챙겨볼까요? 지금 계속해서 오해 의견을 주고 계신데 오늘 마음이 긍정적이신 거예요? 아니면 왜냐면 지금 궁금할 법한 게 고점에서 좀 물렸다라는 표현 써도 될까요? 그런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준비할 때만 해도 25% 고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 한 20분 사이에 밀려났습니다. 그래도 매수 의견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또 이제 고민이 되는데 네. 근데 우선 지금 뭐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뭐 오늘 장중에는 변동성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 끝날 때까지는 한번 계속 가봐야 되는데 충분히 이런 그 몇십 10% 가까운 이 몇 분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고점에 사서 지금 떨어졌으니까 판다라는 것보다도 장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2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흑자가 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네. 지금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이 투자 이제 산업의 특성상 이 투자 가능 그 시간이 크기 때문에 뭐 기술 특례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어떤 적자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알토젠 같은 경우에도 이 분기로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 접합제 기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어떻게 보면 그 희소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환자들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주사 시간 단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알토젠을 갖는 기술성에 대한 관심은 좀 그래도 희소성은 저는 이 부분은 좀 높게 사는 부분이고요. 그 전부터도 이제 해외 기업들과의 그러니까 알테오젠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해외 글로벌 제약사들과 계속 협업을 하면서 상품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좋은 어떤 이슈가 해외 쪽에서 나왔다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알테오젠은 저는 어떤 신규 관점에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두 분이 현구간에서 보고 있는 유망한 종목들도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의 종목은 무엇일지 보고 여기에 또 이성웅 차장의 의견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겁니다. 모니터랩 그리고 한샘이 꼽혔는데 모니터랩에 대한 전략부터 들어볼까요? 네, 모니터랩을 제가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갑자기 좀 치고 올라와서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좀 낙폭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뭐 웹사이트에 대한 방화벽 국내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나라에서 그 국가 정보 보안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한번 나왔었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AI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보안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뭐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있지만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보호 예수 물량이 일단은 나올 게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 보안 관련돼서 이 모니터랩이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의 선택 모니터랩이었고요. 이성웅 차장의 선택은 한샘입니다. 한샘. 이 건설 기계 섹터 안에서도 요즘은 이쪽이 좀 부각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건설 기업이나 인테리어 쪽 네.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뭐 지금 현재 이 한샘이 가구 업체가 아니죠. 가구 업체가 아니라 이제 직시공 쪽에서 패키지죠. 그러니까 철거부터 한샘 가구로 전체적으로 만드는 이 패키지 상품이 잘 팔리면서 2분기도 흑자 전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설 경기도 본다고 했을 때 거래량이나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 주택 매수 우위 지수 본다고 했을 때 올해 4월 이후부터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샘 같은 인테리어 기업들한테는 지금 매크로 지표는 우호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주가 올랐을 때 크게 조정을 안 받는 걸 봤을 때 저는 이 한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늘 오르는 부분은 이제 매수 신호로도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포트 역전주 두 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